거짓이지만 진실을 담고 있는 이야기는 때로는 세상에 사실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기도 합니다. 이런 사실이 하나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딱히 병세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장애가 생긴 것도 아닌데 말이죠. 처음에 남자는 시간이 지나며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날이 갈수록 남자의 행동이 이상해져 갔습니다. 말은 어눌해져 가고 이해는 더디었으며 하는 행동도 가족들이 이해할 수가 없이 바뀌어 갔죠. 남자는 원래 다니던 번듯한 직장도 제대로 다닐 수 없었고 가족들을 부양할 수도 없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정상적이어 보였기에 가족들은 이에 그런 행동이 가족들을 부양하는 의무를 져버리고 싶어 연기한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르렀죠. 쪼들린 생활이 불만이었는지 재구실을 못하는 남자가 불만이었는지 그들은 남자를 내쫓기에 이릅니다. 남자가 이상하게 변한 원인은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요. 어떠신가요? 뉴스나 프로그램, 서프라이즈 같은 곳에 나올 법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금방 우리 뇌리에서 사라질 이야기처럼 느껴지시지 않으신가요? 생각보다 뻔한 이야기니까요. 그런데 만약 이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해본다면 어떨까요? 어느 날 아침 그레고르 잠자가 불안한 꿈에서 깨어났을 때 그는 침대 속에서 한 마리의 흉측한 갑충으로 변해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 한 마리의 벌레로 변한 남자의 이야기. 그렇습니다. 그 유명한 카프카의 소설 변신의 첫 문장입니다. 평범한 회사원이 거대한 갑충으로 변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짓이지만 우리에게 어떤 진실을 전달하기에는 효과적으로 보입니다. 어떤 이유든 간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되었을 때 회사에서 맡은 직무를 못하게 되고 가족에서 맡은 부양의 의무를 못하게 될 때를 가정해보세요. 그들은 우리를 어떻게 대할까요? 그들은 우리를, 아니 인간이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인간을 그저 고장나면 바꾸고 갈아 끼울 수 있는 부품으로 생각한다면 어느 날 꿈에서 깨어난 그레고르 잠자의 불안은 영원히 이해될 수 없을 것입니다. 카프카는 벌레로 변한 남자의 이야기를 통해 세상의 어떤 진실에 대해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허구의 진실성 덕분인지 변신은 세계문학사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죠. 서프라이즈풍의 사실보다 진실을 담은 환상이 세상에 더 영향을 미치는 순간입니다. 카프카의 가장 분명한 장점은 허용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솜씨이다. 몇 획만으로 그는 영원히 남을 상처를 새겨넣는다.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기능이 상실한 한 인간의 소외를 카프카는 그저 사실대로만 쓰지 않았습니다. 벌레로 변한 이야기로 둔갑시킴으로써 현대에 대한 음울한 신화를 만들어낸 것이죠. 호랑이와 함께 태평양 한가운데를 표류한 소년의 신화와 같은 이야기도 같은 면에서 이해해볼 수 있습니다. 인육주식 사건과 불행한 조난의 이야기는 사실일지 몰라도 파이 그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말해주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277일간의 벵갈 호랑이와 함께 긴 여정을 떠난 이야기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이뤄낸 파이의 내면과 그를 둘러싼 우주의 진실, 신의 섭리, 한자락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사실을 담고 있는 이야기, 사실은 아니지만 진실을 담고 있는 이야기, 두 가지 이야기가 공존하지 말라는 법도 없는 것 같습니다. I have been in a shipwreck. I am on a lifeboat alone. 그런데 만약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전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지난 영상에서 곡성을 다루면서도 우리는 두 가지 이야기 중 하나를 주인공 종구가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종구는 마지막에 초자연적인 두 존재 무명과 외진 사이에서 갈등하다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종구뿐만이 아니라 영화를 보는 관객들도 두 존재 사이에서 쉽게 선택하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무명은 종구의 딸 효진이 아픈 것은 종구가 잘 못했기 때문이라며 신의 섭리에 따른 당연한 귀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네 딸의 애비가 죄를 졌음. 반면 외지인과 한패인 일광은 그냥 미끼를 물었을 뿐이라고, 너희 딸은 우연히 그저 불행에 빠졌을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버럭지 같은 놈이 미끼를 생켜버렸구만. 이것은 기묘하게도 라이프 오브 파이의 두 가지 이야기와 대조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명백한 사실이지만 그 원인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네, 그저 우연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네, 기막힌 불행에 대한 이야기는 일광의 이야기가 겹치고 신의 섭리를 말하고
불행과 고난의 원인에 대해 설명해 주지만 인과관계가 불분명하여 읽기 어려운 이야기는 문명의 이야기와 비슷해 보입니다. 정말 라이프 오브 파이의 이야기는 공존 가능한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진실이 곡성의 혼란에 가까우며 파이의 신화는 자기 합리화의 환상에 불과한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가 맞는 것 So 같으신가요? which story do you prefer? The one with the tiger. That's the better story. 라이프 오브 파이와 곡성의 대전의 이야기의 두 가지 측면에 대해 말해주는 듯합니다. 별주부전과 카프카를 예시로 들어 말씀드렸듯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것의 진실을 강력하게 전달하는 수단도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진실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야기를 만들어낸 창작자의 관점을 반영한다는 사실도 같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And no one can prove which story is true and which is not. 창작자에게 진실인 것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Don't let these stories and pretty lights fool you, boys. Religion is darkness. 이런 경우 이야기는 진실을 드러내게 하는 역할보다 오히려 진실을 은폐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창작자는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요. 어쩌면 이야기는 위험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자신은 이야기로 이루어진 존재이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누구나 자기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고 그것은 그의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I know in India and in French Canada with the most incredible story to tell. 같은 일을 겪더라도 누군가는 더 나은 인생을 위한 디딤돌로 여길 수도 있고 Mr. Patel's is an astounding story of courage and endurance unparalleled in the history of shipwrecks. 누군가는 더 깊은 우울에 빠지는 늪과 같은 것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맞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무엇이 진실이라고 딱 잘라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The story is yours now. 내가 품고 있는 나만의 이야기는 그 창작자가 결국 나라는 것을 이야기해줍니다. So which story do you prefer? 창작자가 나라는 것은 내 의도와 관점 이상으로 어떤 사건을 해석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죠. 내 의도의 그림자 뒤로 진짜 진실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That's the better story. 여러분의 자신이 품은 이야기가 진실이라고 확신하시나요?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인 것일까요? And so it goes with God. 오늘은 라이프 오브 파이를 통해 이야기와 진실에 대해 써내려가 보았습니다. 가족을 잃고 조난당한 소년의 사실적인 이야기와 벵갈 호랑이와 277일을 함께 표류한 소년의 허구적 이야기를 두고 두 가지 이야기와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함께 하다 보니 우리는 다시금 우리 자신에 대해 고민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파이가 막막한 태평양 한가운데를 건너며 자기의 이야기를 완성해 나갔듯이 우리 자신 안에도 이야기의 대양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작은 나룻배와 노 하나만 가지고 이 대양을 횡단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가리키는 진실, 그 답을 찾기 위해서요. 어쩌면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항해를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 멋진 벵갈 호랑이 한 마리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상 영어로 쓰는 에세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